안녕하세요. 의료기관 간병 인력을 위한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 강의를 맡게 된 건국대학교 병원 감염관리팀 이주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 환자 돌봄 시와 병원 공용 장소의 환자 돌봄 시, 격리 환자 간병 시의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은 손위생입니다. 대부분의 감염 전파는 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손만 잘 씻어도 설사 질환은 30%, 호흡기 질환은 2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위생은 언제 해야 할까요? 환자 접촉 전후, 청결한 행위를 하기 전, 환자 기저귀 교환 후나 배액통, 소변통을 비운 후 등과 같은 오염된 행위를 한 후, 환자 침상 물건을 만지고 난 후나 침상에서 공용공간으로 나갈 때, 공용공간에서 병실로 들어올 때,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다른 사람의 접촉이 많은 공간을 이용한 후에도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상황이 장갑 착용 전과 후입니다. 장갑 착용이 손위생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생은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다면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로 가능합니다. 건조한 손에 충분한 양의 소독제를 손의 모든 표면에 골고루 적용한 후 마를 때까지 문지릅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물과 비누로 씻습니다. 물로만 손을 적시면 손위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누의 성분이 오염 물질을 느슨하게 만들어 물에 씻겨 내려가기 편하게 합니다. 또한 올바른 방법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손 씻는 방법대로 손을 문지른다면 파란색 부분과 같이 손바닥, 손등은 비교적 잘 씻기지만 붉은색으로 표시된 손가락 끝, 손톱,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은 거의 씻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손위생에 대해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환자를 간병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첫 번째, 환자를 접촉하는 상황입니다. 손위생을 하지 않고 환자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환자를 일으키는 등 만지기 전에는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청결한 행위를 하는 상황입니다. 손위생을 하지 않고 청결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환자에게 약이나 음식을 먹이는 것과 같은 청결한 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환자 주변 물품을 만지는 상황입니다. 손위생을 하지 않고 환자 주변 물품을 만지면 안 됩니다. 환자 주변에는 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환자 주변 환경을 만지고 난 후에는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여러 환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상황입니다. 기저귀를 교환한 후 손위생을 하지 않고 다른 환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면 안 됩니다. 장갑은 환자마다 교체하고 그 사이마다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호흡기 예절입니다. 기침, 재채기,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돌볼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젖거나 더러워졌거나 손상이 있으면 교체하고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를 넣어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스크 겉면은 만지지 않아야 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귀에 거는 끈을 손으로 잡고 겉면에서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벗어야 합니다. 벗은 마스크는 의료 폐기물 용기에 폐기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마스크가 없는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만일 휴지가 없다면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기침을 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위생을 시행해 주셔야 합니다. 침 가래는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반드시 휴지로 가리도록 해야 합니다. 휴지를 폐기한 후에는 바로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으로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합니다.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다른 환자나 보호자, 간병인과 불필요한 대화나 식사를 자제하고 담당 환자 침상 외에 다른 침상이나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 가지 않아야 합니다. 감염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의료기관에 알리고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 장관계 감염 의심 증상, 발진, 수포 등 피부질환 발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환자 돌봄 시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보조 시에는 환자와 간병인 모두 손위생을 실시해야 하며 환자식은 배식 후 바로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시 흡인되지 않도록 천천히 섭취 가능한 양만 제공하고 식사 후 구강청결을 위해 양치를 시행합니다. 환자의 물컵이나 개인 식기, 식재료는 지정된 싱크대에서 세척해야 합니다. 세면 목욕, 양치 보조 시에는 의료기구가 삽입되어 있는 부위, 수술 부위나 상처 부위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욕 시 얼굴을 가장 먼저 닦고 항문 주위를 가장 나중에 닦아야 하며 수건은 매 사용 후 세탁하고 건조하여 사용합니다. 양치용 칫솔과 컵은 매 사용 후 세척하고 건조시킵니다. 사용한 세면대나 싱크대는 세제와 물로 깨끗이 닦고 정리해야 합니다. 배설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배설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리며 배설물 처리 시 주변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 변기는 반드시 지정된 싱크대에서 씻은 후 지정된 곳에서 건조시키고 환자 변기는 다른 환자와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배설물을 처리한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환자의 깨끗한 부위나 주변 물품을 만지지 않아야 하고 기저귀 교환 후 사용한 기저귀는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잘 싸서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합니다. 소변이나 대변이 바닥에 오염된 경우 휴지나 기저귀 등으로 소변과 대변을 흡수시키고 닦은 후에 병실 소독 담당자나 의료진에게 알려 바닥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치도뇨관을 가진 환자 돌봄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소변줄이 환자에게 잘 고정되어 있습니까? 환자의 움직임에 따라 소변줄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요도가 손상되면 세균이 쉽게 침입하여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변줄을 환자에게 고정합니다. 소변줄이 분리되거나 새는 곳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연결 부위가 분리되었거나 소변이 새는 경우에는 소변줄 전체를 교체해야 하므로 간호사를 불러주세요. 소변줄이 꼬이거나 눌리지는 않았습니까?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소변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도뇨관과 수집 튜브가 꼬이거나 눌려 있는지 확인하고 꼬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변백은 환자의 허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소변의 역류는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변백은 언제나 허리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폴대나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도 소변백은 허리 아래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소변백이 바닥에 끌리거나 닿고 있지는 않나요? 소변백이 바닥에 닿을 경우 소변백의 오염으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변백은 바닥에 끌리거나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변백이 가득 차 역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변백을 비워 소변백이 4분의 3 이상 차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소변줄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소변백은 어떻게 비워야 할까요? 준비 물품입니다. 먼저 알코올솜,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청결한 환자별 수집 용기를 준비합니다. 소변백을 비우기 전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소변백을 비울 때 주변으로 소변이 튀지 않도록 하고 수집 용기에 소변백 끝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변 수집 용기는 각 환자 개인별로 사용해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소변을 비운 후에는 소변백 끝을 알코올솜으로 닦고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마개에 다시 끼워 넣습니다. 소변백을 비우고 난 후 착용했던 장갑을 벗고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이때에는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습니다. 소변백을 비울 때 사용했던 장갑으로 환자의 깨끗한 부위나 침대 난간 같은 환자 주변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같은 장갑으로 여러 환자의 소변백을 비우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병원 공용장소 이용 시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입니다. 휴게실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자제하며 기저귀 교환이나 소변 비우기 등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게실 방문 후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위생을 실시해야 합니다. 배선실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자제해야 하며 공용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음식물 보관 시 반찬통에 이름을 부착하여 보관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시에는 음식물이 넘쳐서 내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식기세척용 싱크에는 음식물을 버리지 않으며 개수대 사용 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배선실 사용 후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수기는 사용 전 손위생을 하고 일회용 컵 또는 깨끗이 씻은 컵을 사용하며 컵 또는 물통 입구가 정수기 출수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수기 물로 과일이나 채소를 씻거나 먹던 음료나 물을 정수기에 버리면 안 됩니다.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기 전 손위생을 시행해야 하며 음식 섭취 중 대화는 자제해야 합니다. 공용 세면대 이용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해 세면대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고 양치 도구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한 칫솔과 양치컵은 세면대에 놓지 않고 개별 보관해야 하며 깨끗이 씻어서 건조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샤워가 끝나면 주변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환기하며 수건, 손톱깎이, 머리빗 등 개인 위생 물품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격리 환자 간병 시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입니다.
격리란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 질환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에게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병실에 단독 또는 동일한 감염 질환자끼리 배치하는 것입니다. 격리 환자 확인은 의료기관마다 격리 표식이 다르므로 근무하는 기관의 감염관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격리 환자 간병 시 주의사항으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와 같이 감염 전파 경로별로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기격리 환자의 경우 병실 내부 공기가 복도나 다른 병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병실 문을 닫아두어야 하며 환자는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환자는 검사나 치료를 위해 의료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착용한 후 병실 밖으로 나가야 하며 홍역이나 수두,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분비물에도 바이러스가 있으므로 수시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병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공기주의 환자의 경우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위생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병실에서 나온 후에 마스크를 벗고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N95 마스크 착탈이 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비말격리 환자는 호흡기 비말이 주변에 튀지 않도록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커튼을 쳐서 다른 환자 침상 쪽으로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와 1m 이내로 접근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비말 오염이 많은 부분을 다루거나 만질 때에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비말주의 환자의 경우도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위생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병실에서 나온 후에 마스크를 벗고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접촉격리 환자를 간병 시에는 격리병실 안에서 계속 가운을 착용하거나 환자나 주변 물품을 접촉하는 경우 장갑과 가운을 착용합니다. 병실에서 나올 때에는 외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병실 내에서 입었던 가운을 벗고 환자도 청결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거나 가운 착용 후 병실 밖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접촉주의 환자 격리병실 출입 시에는 병실에 들어가거나 환자를 접촉하기 전에 가운과 장갑을 착용한 후에 간병을 시행해야 하고 환자를 접촉한 후나 병실을 나오기 전에 장갑과 가운을 벗고 손위생을 시행해야 합니다. 감염관리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의료기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